있고 외국인들이 응집력 있게 매도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과연 지금부터 어떤 종목이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거에 대한 공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의 리밸런싱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가장 무서운 게 방치입니다. 방치. 외국인들이 마냥 무조건 사주기를 기다리는 건 지금 구간에서는 솔직히 좀 기우제 매매법이 되는 거죠.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힘든 하루죠. 연휴가 끝나고 네. 나서 바로 10월부터 또 힘드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하고 그날 밤에 미국 시장도 잘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상승으로 끝났죠. 네,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이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 조금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아, 월요일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올라간 거 어제 그냥 만회한 거 정도 그냥 상승분 만회했네 정도 느낌이긴 하지만 산술적으로는. 근데 이게 주식 시장 오래 하셨는 분들은 이게 감이라는 게 좀 있었을 거야. 오늘 장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대부분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주식 시장을 바라보셨을 시작을 했을 건데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었죠. 예, 많이 힘들었고 제가 3,000포인트를 위협하는 이제 오늘처럼 대표적인 투매 같은 그런 수급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그 뇌관이 조금 건드려졌죠. 그래서 지수도 지수지만 오늘 뭐 대부분의 뭐 종목들은 뭐 5% 이상 맞았고 그나마 좀 뭐 카지노라던가 여행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만 조금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 또 뭐 몇몇 개별주 위주로 몇몇 종목 선방한 정도지 오늘은 아마 뭐 10종목 중에서 뭐 9종목 이상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종목이 문제겠습니까? 그냥 시장이 다 쓸려서 내려온 것도 있고 실적이 아무리 좋은 주식들도 뭐 다른 담보 비율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막판에는 또 긍정적인 희망도 줬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차차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미국서부터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몇 가지 대외 변수는 있는데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에 중국 이슈, 뭐 중국 헝다 리스크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오늘 부동산에서 하나가 또 위험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나왔던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한판 무역으로 한판 붙는 거 아니냐 무역, 그런 이슈들이 글쎄 이번 연휴 사실 뭐 하루 더 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왔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주식들 지난주에 제가 좀 기존의 주도주들이 꺾였다라는 느낌 말씀드렸던 게 한국 BNC라던가 바이오리더스라던가 뭐 이런 뭐 동진세미케미라던가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끌고 내려와져 버리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매도들이 나오는 자동으로 프로그램들 매도 나오는 것들이 내관을 계속 건드리면서 또 그 내관을 건드렸더니 또 이제 개인 신용 물량들을 또 건드리고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악순환이 되었는데 오늘 지수 흐름을 보면 전형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을 보면요. 일단 천선이 깨졌죠. 네, 깨졌죠. 네. 오늘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아침에 하락은 나오겠다라는 거는 좀 있었죠. 사실 있었고 그나마 막판에 여기 구간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반등 한 9시 반 3분봉이에요. 3분봉입니다. 1분봉을 볼까요, 그냥? 1분은 너무 이제 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3분을 보면 대충 반대 매매는 사실 9시 정도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 여진이 한 30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한 9시 반 정도 나와서 이제 딱 정확히 9시 반 되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진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여차 없이 또 바로 그냥 다시 한번 또 투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진정이 된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여기가 1시 부근입니다.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시 부근에는 스탁론 같은 이제 비제도권에 있는 이제 신용 물량들이 청산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반대매매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반대매매 투매가 2번 정도 나왔어요.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건 지수의 흐름이고요. 개별 종목들의 3분봉들을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쾅쾅 나오는 정말 신경질적인 매도들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체감상으로는 지금 패턴은 8월 말에 있었던 그때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체감은 훨씬 다르실 거예요.
아마 올해 대부분의 수익은 뭐 많이들 이제 반납하셨을 것 같고 지금 지수 때 보면 사실 지수도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종목의 하락률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구간이 계속 돼 있고 아마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중 굳이 찾아보자라고 하면 사실 좋은 재료는 별로 없거든요. 네, 좋은 재료들은 없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계속 이제 사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느낌들. 그렇지. 뭐 대기 매수세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심리에서는 대기 매수세는 대기 매수세일 뿐이지 언제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언제 그렇죠. 언제 네. 살까 더 그게 싸지면 문제예요. 사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죠.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대기 매수세가 많다 하는데 많은 뭐 안 사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이 매수세에 들어오긴 했지만 뭐 시장 방어하는데 전혀 뭐 사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도 잘 힘든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전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다르죠. 그때는 빠지면 빠르게 회복하는 회복했죠. 개인 네. 매수세에 의해서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밀리죠. 들어오니까 그 이유는 응집력 차이에 있습니다. 응집력 차이에 있고 외국인들이 응집력 있게 매도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 신영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네. 계속 이 부분들이 계속 사실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EPS 추정치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제 한 8월 초, 그다음에 9월 초, 그다음에 이제 10월 초 이렇게 오게 났는데 계속 한국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사실 기저 효과를 봐서 올해 좀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오른 주식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기고 효과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피해를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DM이 선진국이고 EM이 이제 신흥국인데, 이머징. 네, 이머징 국가인데 뭐 플러스기는 하지만 상승률은 계속 꺾어지고 있어요. 다 꺾어지고 있습니다. 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네,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승으로 보다가 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죠. 둔화되다가 정점을 통과해서 이게 피크아웃인 거고 둔화되다 꺾이면 이제 작년 대비 오르긴 오르지만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영업이익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의 EPS 추정치가 떨어지고는 있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실적은 절대 상장 기업들의 실적은 플러스가 나요. 올라요. 나는데 올해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상승률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왜 팔까 고민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하게 합니다. 다만 선행해서 하죠. 네, 선행해서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역산해서 이제 거래량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경험해왔던 걸로는 좀 티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형주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또 반대로 되면 이게 또 이렇게 좀 하락하다 보면 분명히 일정 부분 떨어지면 멈추는 구간이 와요. 근데 이런 구간들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예상하는데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대형주 실적들이 올해 4분기,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 추정치 나오고 내년도 실적 추정치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EPS의 이제 하락이 멈춘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지수도 좀 멈추겠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고, 아까도 오면서 이제 고객님이랑 통화했는데 1년 중에 황 팀장 말한 대로 한 3개월 정도만 재밌는 것 같다. 근데 제가 통계 좀 생각해봐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벌고 나머지 9개월은 이제 리스크 관리하고 지켜내고 그렇게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뭐 이제 단타로 하는 분들은 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야 전혀 상관없겠지만 뭔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하루 1년 중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하잖아요. 1년 중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대로 뭔가 상승의 맛을 볼 수 있는 거 1년 중에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근데 올해 구간이 올해는 그래도 작년이랑 올해는 좀 약간 독특한 구간이긴 했었죠. 근데 올해도 좀 약간 계속 다행히도 섹터별로 오르고 순환매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구간에 대해서 더 이상 돈들이 다 한 번씩 돌다가 이제 다 상승 한 번씩 누렸고 내년 상승폭을 다 이 올해 영업이익 상승폭에 대해서 다 반영 어느 정도 해줬고 그러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했더니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좀 팔았다가 좀 다시 좀 리밸런싱 하자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오늘 제약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제약바이오는 또 뒤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EPS 추정치 변동치를 좀 보면요. 의미 있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거. 지금 제가 자동차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나마 이 EPS 추정치가 꺾이지 않고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버틸만 하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서 그나마 뭐 제가 롯데 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나 이런 거 그나마 좀 괜찮게 봤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냥 버텨주고 있는데 드디어 조선이 좀 뭔가 의미 있는 변동폭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올해 10월 초에 나왔던 추정치가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연동해서 이제 실적이라던가 그동안 수주 받았던 것들이 조금 뭔가 이제 뭐 재무제표상으로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이제 뭐 신규 이제 상장주 받아서 공모주 받아서 지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은 그나마 좀 기대도 해도 되는 부분들 섹터가 되지 않았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다 지나고 나서 껴맞추면 다 맞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예측해서 과연 어느 쪽이 좋아지느냐. 기술적, 기본적 분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을 이제 추정치를 잘 껴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무조건 지금 싼 종목 사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비싸더라도 향후에 싸질 종목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치 투자에서는. 근데 그런 쪽이 지금 조선이나 그나마 운송 쪽에서 자동차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호텔 레저잖아요. 오늘 카지노 업체들 그랬고 그동안 속썩였던 하이트진로가 오늘 좀 4%대 강세 좀 보여줬었고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엔터 주식들, 뭐 SM이나 JYP 엔터나 이제 향후에 이제 콘서트도 할 걸로 예상되는 업종, 그다음에 올해 그래도 버텼었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으로 실적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좋아질. 올해보다는 이제 이 종목들이 다 기저효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보시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IT 가전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우리나라 대표되는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은 사실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구간들이 추정치가. 네, 추정치들이.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마냥 무조건 사주기를 기다리는 건 지금 구간에서는 솔직히 좀 기우제 매매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멈추고 이제는 좀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실적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게 멈췄다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추정치들이 나와줘야 이 추정치들은 한국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외국인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애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멈춰줘야 좀 이제 이쪽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지수도 좀 반등이 나오겠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아직은 운송이나 조선 이쪽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요. 뭐 철강도 흐름이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수는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짜증 섞인 투매가 나오면 또 답이 없어요. 이러면 실적은 좋아지는 거 보이지만 가격이랑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런 구간에서는 잘 버텨셔야 되는 구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굉장한 자괴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실 뭐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뭐 애널리스트 관련된 나오신 분들 다 얘기를 해도 다 비슷한 얘기하고 답이 없어요. 지금 관에서는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시장의 멘탈이 완전 나가서 투매를 부르는 시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사실 답이 없고 내년도 실적 예상해도 2,900 언더 3,000 정도가 11배 정도고 2,900이 한 10배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 이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바닥이라는 게 아니라 더 밀릴 수 있죠. 근데 얼마나 더 싸지느냐 문제고 그 투자의 매도 심리가 언제쯤 사그라드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올 상반기에는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96,000원 갈 때만 해도 11만 원, 10만 원 갈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지금은 또 떨어지니까 또 2,800 갈 것 같고 2,700 갈 것 같거든요. 한참 계속 갈 것 같지. 네. 근데 또 그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몸으로 몇 번 느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제가 느끼는 감정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주식은 어렵다라는 것도 또 한 번 느끼셨을 건데 지금 구간에서의 손절매는 이제 실익은 별로 없는 거죠. 이미 다 물렸고.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또는 시장이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반등 나올 때 더 센 종목으로의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부터 어떤 종목이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의 리밸런싱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지금 이미 물리신 분들 이게 우리가 물렸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손절하기에는 이미 크다. 이건 보통 뭐 한 20% 그렇죠. 정도 아니죠? 20% 이상, 20, 30%겠죠. 네. 20, 30% 이상 그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그냥 버티다가 이것이 10% 정도대로 좀 반등이 됐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그렇죠. 다른 종목을 거기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다 밀렸기 때문에 오늘처럼 볼까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1200개, 코스닥은 1200개 하락에 이 정도 됐고 코스피는 오늘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네, 1200개가 하락했고 저희 이렇게 코스닥도 코스피 700개, 코스닥 1200개 정도 하락했네요. 이제 올라간 거는 상한가는 하나씩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한 10개 중에 9개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뭐 종목 제가 흔히 말하는 거 용가리 통뼈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런 종목 아니 이상 몇 개 빼고는 정말 개별 이슈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였던 HK 이노엔 요거 빼고는 사실 오늘 특별한 제약바이오에서 강세를 보였던 주식들이 없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종목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게 이걸 것 같아요. 좋아. 오늘도 빠졌어. 근데 내일도 빠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 날도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시 반등 혹은 상승의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하락의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네, 하락의 추세 시작됐죠. 추세는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다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종목 압축 싸움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리스크 관리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국 주식시장 무조건 가자로 보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뭐 2000선까지 내려간다. 뭐 그렇게까지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물론 대외 변수가 또 어떤 대외 변수가 등장하고 어떻게 수급 활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지수나 종목들은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일단 오늘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거는 환율이 그렇게 변동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1188원. 오히려 환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감정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정도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또 그 호가들은 분명히 또 호가만 쫙 밀리는 그런 호가들이 나올 겁니다. 반대 매매 호가들.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번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반등 나올 때 또 잘 종목들을 정리 잘 해서 향후에 좋아질 만한 종목들로 리밸런싱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센 놈들이 앞으로 센 놈들일 거라는 뭐 증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10개 중에 9개가 빠졌는데 오늘 상승한 종목들 그쵸, 네. 이걸로 갈아타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있죠.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면 오늘 올랐던 애들은 빠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수급을 지금 양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도주들은 분명히 지금 하락장에서의 수급이 쏠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락했던 애들이 급반등이 나오면 걔네들을 팔아서 이쪽으로 올 거예요. 단기 관점으로는요. 스마트머니들은. 그러면 거기서 그런 관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정리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은 둬야 되지만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오히려 지금 오늘은 올랐던 애들은 중에서는 내일 한 번 더 오르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죠. 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오늘 당일 주도주 센 놈들을 보면요. 제가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여기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K 이노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오늘 계속 가는 주식 계속 가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해서 들어갔던 종목들은 반등 나오지 않고 오히려 손절 매들이 더 나오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고 하는 종목들은 뭐 오늘 한국 BH 같은 것들은 지난주에 이제 고점 신호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 SM도 이렇게 신고가를 가버리죠. 네, 이런 것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풍제약 이거는 좀 다른 예외고 그리고 또 LX 인터내셔널도 아까 보면 상사 업종도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볼까요? 상사가 상사도
상사도 여기 소액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종목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가는 놈들이 가는 주식이고 일진머티리얼즈,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이 구간에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근데 사실 실제로 오는 거 없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다이스도 보면 지금 뭐 업황 자체 쉽지 않거든요. 파라다이스도.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뭐 오늘 조금 그나마 좀 셌던 하이트진로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뭔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이랑 영업장이 뭐 크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거리두기 완화가 돼서 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주식들은 먼저 움직이기 선반영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장의 수급들이 먼저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YG엔터도 마찬가지고 신고가가 가는 거고 JYP도 그렇고 전기차 섹터가 그나마 동화기업,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강했었고 호대신라도 마찬가지. 오늘은 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하나, 강원랜드도 대표적인 내국인 관광객들 위주로. 그 리오프닝 주라고. 근데 다 리오프닝 주식들이잖아요. 네, 보면 뭐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최근에 천연가스 많이 가격 오르면서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오늘 특징이 있다면 뭐 건설주들도 뭐 추세적으로 아직 뭔가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 건설주들, 대우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GS건설 다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다는 뭐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개선될 그렇죠. 거라는 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쪽이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산다라고 하면 명분이 좋은 거죠. 명분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 싼 거를 사서 기다리기보다는 네. 가는 주식에 올라타야 된다. 단기 매매하시면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사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지금 시장 수급의 무게추를 가지고 이걸 예측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퐁당퐁당하기 되게 지금 쉬운 장세거든요. 잘못하면 당퐁당퐁으로 완전 엇갈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정 부분 오르면 단기 관점에서는요. 뭐 길게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삼성전자 길게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의미 없는 코멘트일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이 지금 매수 단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이내면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면 한 버텨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빠졌는데도 마이너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오면 수익 실현 또는 약손절해서 좀 그동안에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 좀 사서 또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 부분 자금을 이렇게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시장에서 그나마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 완전히 넉다운 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가장 무서운 게 방치입니다. 방치.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네, 어떻게 되겠지. 뭐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주식 한동안 안 봐버리고 그러면 그동안의 시장 섹터, 시장 흐름이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실패할 수 그렇죠. 있다. 빨리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근데 지금 아예 그냥 뭐 물려버렸다고 아예 그냥 안 봐. 그냥 한 몇 년에 꺼내봐야지. 뭐 그런 방법이 성공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다시 주식 시장이 올랐을 때 그러면 지금 마인드 그대로 그때 시장을 또 바라봐요. 시장은 매년 바뀌는데 시장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몇 년 전 관점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드리면서 상반기에 다른 분들한테 가장 애먹었던 게 뭐냐면 나 삼성 엔지니어링 사서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안 살래였어요. 과거에. 네, 과거에. 그냥 과거랑 지금이랑 분명히 다른데 과거에 손실 봤다고 해가지고 안 사는 거죠. 분명히 업황도 바뀌고 회사도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했다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기아 뭐 이런 대형주들은 그냥 뭐 그렇지만 뭐 그냥 뭐 큰 사업 흐름을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계속 뭐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약간 뭐 중형주나 개별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지금 방치하는 거를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반등할까 지켜보고 반등해서 매도하면 무엇을 사야 될까를 탐색은 해야죠. 아니면 아예 아니다 그러면 내 성격상 얘는 주식 못 해먹겠다.
역시 한국 시장은 무서운 거였어라고 하면 그냥 주식시장을 팔고 떠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했다가 한 2달, 2-3달 쉬다가 12월 중순쯤 돌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제가 그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 있어요. 사실 이거 많이들 체감하실 건데 특히 이제 30대, 40대 아빠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제 뭐 자녀들을 둔 아빠들. 이런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면 괜히 민감해져요. 예민하고 뭐 큰애가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좀 약간 짜증내고 야 너 비싼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뭐 사달라고 하면 괜히 뭐 1,200원 더 비교해서 배송비라도 아껴보고 뭐 몇천 원이라도 아껴보려고. 근데 손절은 그냥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 더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아무리 뭐 상위 5%만 수익 내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5% 안 되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사례들 많이 봤으니까 대신에 열심히는 하셔야죠. 네. 하여튼 요게 위기 그리고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